2024년 9월 22일 일요일 새벽 5시 30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낡은 연립주택 2층. 이수미 72는 부엌에 서 있었다. 가스레인지 위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다. 시금치를 데치고 있었다. 찬물에 헹구고 물기를 짠다. 도마 위에서 칼질. 작게 썬다. 볼에 담는다. 진간장 한 스푼, 참기름 반 스푼, 깨소금 한 꼬집. 손으로 조물조물 묻힌다. 손끝에 익숙한 감촉. 50년 동안 해온 일이었다. 수미는 반찬통 5개를 꺼냈다. 플라스틱 통. 뚜껑이 노랗게 변색되어 있었다. 20년은 쓴 것 같았다.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고사리 볶음, 멸치 볶음, 김치. 하나씩 담았다. 뚜껑을 덮었다. 딸각 소리가 났다. 민재네 집으로 가져가야지. 며느리가 바쁘니까 미리 해두면 좋아하겠지. 수미는 혼잣말을 했다. 시장 비닐봉지에 반찬통을 담았다. 무거웠다. 2kg쯤. 거울을 봤다. 흰머리가 반이었다. 주름이 깊었다.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다. 옷장을 열었다. 깨끗한 블라우스를 꺼냈다. 베이지색. 20년 전에 산 것. 입어본 적이 몇 번 없었다. 오늘은 입어야 할 것 같았다. 아들 집에 가는 날이니까. 오전 9시. 수미는 버스를 탔다. 40분을 달렸다. 서울 외곽 신도시. 한우진 45가 며느리 유나라 42는 분당구 판교의 신축 아파트에 살았다. 32평형. 로열층 15층. 수미는 이 아파트의 3번째 방문이었다. 처음엔 집들이 때, 2번째는 설날, 오늘이 3번째. 엘리베이터를 타며 수미는 손에 땀을 쥐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번엔 제발 기분 나쁘게 안 했으면 좋겠네. 15층. 초인종을 눌렀다. 딩동. 문이 열렸다. 나라가 나왔다. 파자마 차림이었다. 머리가 산발이었다. 표정이 굳었다. 어머님, 그냥 전화하시지 왜 이렇게 오셨어요?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다. 명절 전이니까 미리 반찬 좀 해왔지. 추석 준비 바쁠 것 같아서. 수미는 비닐봉지를 들어 보였다. 나라는 받지 않았다. 팔짱을 꼈다. 다음부턴 그러지 마세요. 요즘은 명절 음식도 다 시켜 먹어요. 배달앱 있잖아요. 수미의 손이 멈췄다. 손으로 하면 더 맛있지 않니? 요즘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냄새도 나고 솔직히 어머님 오시면 집이 뒤집혀요. 청소 다시 해야 하거든요. 나라는 현관에 선 채로 말했다. 안으로 들어오라는 말이 없었다. 거실 소파가 보였다. 우진이 앉아 있었다. 신문을 들고 있었다. 하지만 고개를 들지 않았다. TV가 켜져 있었다. 뉴스가 나왔다. 수미는 잠시 아들을 바라봤다. 아들은 여전히 신문만 봤다. 그래, 알았다. 나가면 되지 뭐. 수미는 웃으려고 했다. 하지만 입꼬리가 떨렸다. 비닐봉지를 들고 돌아섰다. 뒤에서 나라의 목소리가 들렸다. 남편에게 하는 말이었다. 이래서 내가 시댁 오는 게 싫다니까. 맨날 반찬 들고 와서 냉장고만 차지하고. 그 말은 작았지만 수미의 귓가에 또렷하게 박혔다. 우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신문만 봤다. 수미는 엘리베이터를 탔다. 문이 닫혔다. 거울에 자신의 얼굴이 비쳤다. 눈물이 고였다. 참았다. 1층. 문이 열렸다. 밖으로 나왔다. 가을바람이 불었다. 차가웠다. 손에 든 비닐봉지는 무겁지 않았지만 어깨가 천근만근이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갔다. 10분. 벤치에 앉았다. 비닐봉지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반찬통들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수미는 하늘을 봤다. 구름이 빠르게 지나갔다. 그래, 내가 짐이지. 이제 알았어.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이 흘렀다. 닿지 않았다. 버스가 왔다. 다시 40분을 달렸다. 수원으로 돌아왔다. 집에 들어왔다. 텅 비어 있었다. 조용했다. 냉장고를 열었다. 반찬통을 넣었다. 하나씩 냉장고가 가득 찼다. 혼자 먹기엔 너무 많았다. 수미는 식탁에 앉았다. 창밖을 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노을이 붉었다. 이제 진짜 가야겠네. 혼잣말이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도 몰랐다. 그냥 입 밖으로 나왔다. 수미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2024년 9월 28일 토요일, 추석 당일, 오전 8시, 수미는 일찍 일어났다. 어젯밤 거의 못 잤다. 하지만 눈이 말똥말똥했다. 명절인데 그래도 밥은 같이 먹어야지. 수미는 새벽부터 떡국을 끓였다. 사골 육수, 어젯밤에 미리 우려놨다. 떡을 썰었다. 가래떡, 어묵도 넣었다. 계란 지단도 부쳤다. 고명으로 올릴 것이었다. 김도 구웠다. 참기름 발랐다. 떡국 3그릇을 스테인리스 용기에 담았다. 뚜껑을 덮었다. 보온 가방에 넣었다. 옷장을 열었다. 한복이 걸려 있었다. 연두색 저고리, 분홍색 치마, 10년 전에 산 것, 한 번도 안 입었다. 아까워서 오늘은 입어야 할 것 같았다. 명절이니까 한복을 입었다. 거울을 봤다. 낯설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다. 립스틱도 발랐다. 연한 분홍색, 머리도 빗었다. 단정하게. 그래, 오늘은 좋은 날이야. 스스로를 다독였다. 오전 10시, 다시 버스를 탔다. 판교까지 40분. 아파트 도착. 엘리베이터 15층. 초인종을 눌렀다. 딩동. 문이 열렸다. 나라가 나왔다.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화장도 했다. 하지만 표정은 싸늘했다. 어머님, 오늘은 친정 부모님이 오셔서요. 죄송하지만 다음에 오세요. 목소리가 단호했다. 수미는 당황했다. 추석인데 나까지 같이 먹으면 되지 않니? 떡국 끓여왔는데. 그건 좀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친정 부모님이랑만 조용히 드시고 싶으시대요. 거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여자 목소리였다. 나라의 어머니였다. 나라야, 누구야? 아, 시어머님이요. 오늘 오시기로 했어? 아니요, 그냥 오셨어요. 나라는 문을 반쯤 닫았다. 수미가 안을 볼 수 없게. 우진이 나왔다. 정장을 입고 있었다. 멀찍이 섰다. 엄마, 이번엔 그냥 집에서 드셔요. 내가 나중에 내려갈게요. 일주일 뒤쯤? 그 한마디가 결정타였다. 수미는 보온 가방을 내려다봤다. 떡국이 식고 있었다. 그래, 그래 알았다. 목소리가 떨렸다. 돌아섰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문이 닫혔다. 거울에 한복 입은 자신이 비쳤다. 우스꽝스러워 보였다. 혼자 차려입고 떡국 들고 온 늙은 여자. 눈물이 터졌다. 참을 수 없었다. 1층. 문이 열렸다. 밖으로 나왔다. 아파트 단지 벤치에 앉았다. 보온 가방을 열었다. 떡국 용기를 꺼냈다. 뚜껑을 열었다. 김이 조금 남아 있었다. 숟가락을 꺼냈다. 혼자 먹기 시작했다. 맛이 없었다. 목이 메었다. 삼키기 힘들었다. 오후 1시. 집으로 돌아왔다. 한복을 벗었다. 옷걸이에 걸었다. 다시는 안 입을 것 같았다. 남은 떡국을 냄비에 부었다. 데웠다. 하얀 떡이 부글부글 떠올랐다. 부서졌다.
수미는 마치 자신이 녹아내리는 기분을 느꼈다. 그릇에 담았다. 상에 놓았다. 혼자 앉았다. 숟가락을 들었다. 한 숟가락 떴다. 입에 넣었다. 눈물이 떡국에 떨어졌다. 짰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딩동. 이웃 고지우 70이었다. 명절인데 혼자야? 지우는 수미를 봤다. 눈이 빨개 있었다. 울었다는 걸 알았다. 수미는 웃으며 대답했다. 응, 애들이 바빠서. 하지만 그 웃음은 금세 떨려버렸다. 지우는 들어와 앉았다. 수미의 손을 잡았다. 분호가 나 혹시 내가 너무 오래 산 건 아닐까? 자식들한테 짐이 된 것 같아. 무슨 소리야? 내가 없으면 저 골목이 조용하겠니? 내가 매일 아침 청소하잖아. 화분도 내가 키우고. 지우는 떡국 한 그릇을 받아 먹었다. 맛있네. 역시 내 손맛이야. 그래. 고마워. 수미는 조금 웃었다. 괜히 미안해하지 마. 사람은 늙었다고 쓸모없지 않아. 내가 살아온 세월이 얼마인데. 그게 다 값어치야. 지우의 말이 위로가 됐다. 조금. 하지만 가슴은 여전히 아팠다. 그날 밤 수미는 달빛 아래 창가에 앉았다. 달이 둥글었다. 추석 보름달. 예뻤다. 하지만 외로웠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 작게 중얼거렸다. 결심이었다. 자신과의 약속이었다. 더 이상 자식 눈치 보지 않기로. 더 이상 짐이 되지 않기로. 혼자 살기로. 수미는 달을 보며 울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달랐다. 슬픔만이 아니었다. 분노도 있었다. 그리고 결심도. 수미는 그날 밤 일기를 썼다. 오늘부터 나를 먼저 생각하자. 이제는 내가 주인공이다. 2024년 10월 5일 토요일 오후 3시. 수미는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드라마였다.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다. 딩동. 누구지? 문을 열었다. 우진이었다. 옆에 나라도 있었다. 왜 왔니? 전화도 안 하고. 엄마, 잠깐 얘기 좀 해요. 우진의 목소리가 무거웠다. 둘이 들어왔다. 거실에 앉았다. 수미는 물을 따라줬다. 무슨 일이야? 우진은 서류 봉투를 꺼냈다. A사 용지가 들어 있었다. 요즘 어머니 건강도 안 좋으시잖아요. 혼자 계시기 힘드시죠? 나 괜찮은데? 멀쩡해. 그게 아니라요. 요양원 알아봤어요. 시설도 좋고 병원도 가까워요. 용인에 있는 곳인데 평도 좋더라고요. 수미는 귀를 의심했다. 내가 왜 거길 가? 나 아픈 데 없는데. 요즘 혼자 사시잖아요. 넘어지면 위험하죠. 밤에 누가 돌봐드려요? 나 안 넘어져. 멀쩡하다니까. 나라가 끼어들었다. 어머님, 저희도 걱정돼서 그래요. 요즘 독거노인 사고 많잖아요. TV에서 봤는데 집에서 쓰러져도 며칠씩 발견 못한대요. 그런 거 걱정 말고 너희나 잘 살아. 수미는 화가 났다. 목소리가 커졌다. 우진은 시선을 피했다. 그냥 잠깐만 계세요. 정리될 때까지만요. 6개월 정도? 정리? 뭘 정리하는데? 이 집이요. 좀 낡았잖아요. 재건축 들어간다고 하던데 그때까지만이라도요. 수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너희는 날 내쫓는구나, 이 집에서. 그런 말하지 마세요. 저희도 힘들어요. 어머님 혼자 계시면 저희가 불안하다고요. 나라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우진은 계약서를 꺼냈다. 여기 사인만 하시면 돼요. 입소 날짜는 다음 주 월요일이요. 다음 주? 네, 방 예약했어요. 취소하면 위약금 나와요. 수미는 펜을 받았다. 손이 떨렸다. 사인을 했다. 떨리는 글씨였다.
이수미. 우진은 서류를 챙겼다. 짐은 저희가 챙길게요. 많이 안 가져가셔도 돼요. 거기 다 있어요. 내 짐인데 내가 챙기겠다. 그럼 월요일 아침 10시에 차 가지고 올게요. 둘은 일어났다. 나갔다. 문이 닫혔다. 수미는 혼자 남았다. 10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 차가 왔다. 우진이 운전했다. 나라는 조수석에 앉았다. 수미는 뒷좌석에 탔다. 캐리어 하나가 트렁크에 실렸다. 그게 전부였다. 1시간을 달렸다. 용인시 처인구 실버타운 요양원이라는 간판이 보였다. 5층 건물. 깨끗해 보였다. 하지만 차가워 보였다. 차에서 내렸다. 로비로 들어갔다. 원장이 나왔다. 50대 여자였다. 어르신 환영합니다. 302호실로 안내해 드릴게요. 엘리베이터를 탔다. 3층. 복도를 걸었다. 302호. 문을 열었다. 작은 방이었다. 침대 하나, 옷장 하나, 책상 하나. 창문은 작았다. 밖이 보였다. 주차장이었다. 수미는 침대에 앉았다. 매트리스가 딱딱했다. 우진이 말했다. 엄마, 여기서 편히 쉬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올게요. 그래. 나라는 시계를 봤다. 우리 가봐야 해요. 오후에 약속 있어서요. 그래, 가. 둘은 나갔다. 문이 닫혔다. 딱 소리가 났다. 수미는 혼자 남았다. 방 안이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간호사가 지나갔다. 다른 방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다. 노인의 기침. 수미는 창문으로 갔다. 밖을 봤다. 하늘이 회색이었다. 구름이 낮게 깔렸다. 비가 올 것 같았다. 이제 진짜 혼자구나 혼잣말이었다. 눈물이 났다. 참았다. 울면 안 될 것 같았다. 울면 무너질 것 같았다. 참았다. 수미는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봤다. 하얀 천장. 형광등이 꺼져 있었다. 어두웠다. 수미는 눈을 감았다. 잠이 오지 않았다. 하지만 눈을 감고 있었다. 그게 편했다. 10월 10일 목요일 오전 7시. 요양원 생활 3일째. 수미는 아직 방에 적응하지 못했다. 밤에 잠을 설쳤다. 낯선 소리들이 계속 들렸다. 복도를 걷는 발소리, 문 닫히는 소리, 누군가 기침하는 소리, 옆방에서 신음소리도 들렸다. 다 들렸다. 귀마개를 해도 소용없었다. 천장을 보며 밤을 지새웠다. 형광등 불빛이 창문 틈으로 새어 들어왔다. 완전히 어둡지도 않았다. 오전 9시. 간호사가 약을 가져왔다. 노크도 없이 문을 열었다. 어르신, 약 드세요. 아침 식사 전에 드셔야 해요. 하얀 알약 3개. 물과 함께 종이컵에 담겨 있었다. 수미는 약을 받았다. 이게 뭐예요? 혈압약이요. 어르신 혈압이 높으시대요. 나 혈압 정상인데요. 기록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매일 드셔야 해요. 간호사는 수미가 약을 삼키는 걸 지켜봤다. 수미는 물과 함께 약을 삼켰다. 쓴맛이 났다. 간호사가 컵을 확인했다. 다 드셨네요. 잘하셨어요. 간호사가 나갔다. 문이 닫혔다. 수미는 캐리어를 열었다. 옷을 꺼내 옷장에 걸기 시작했다. 얼마 없었다. 블라우스 3벌, 바지 2벌, 속옷 몇 개, 양말. 그게 전부였다. 캐리어가 금방 비었다. 수미는 캐리어 밑바닥을 만졌다. 뭔가 딱딱한 게 만져졌다. 평평하지 않았다. 손으로 더듬었다. 봉투 같았다. 캐리어 안감을 들춰봤다. 노란 봉투가 있었다. 테이프로 안감에 붙어 있었다. 이게 뭐지?
수미는 봉투를 떼어냈다. 테이프가 찢어지는 소리가 났다. 봉투를 들고 침대에 앉았다. 봉투가 두꺼웠다. 안에 뭔가 들어 있었다. 먼지가 묻어 있었다. 오래된 것 같았다. 언제 넣은 걸까? 수미는 기억이 나지 않았다. 테이프를 조심스럽게 뜯었다. 찢어지지 않게 천천히. 봉투가 열렸다. 안에 서류가 들어 있었다. A사 용지 5장. 수미는 안경을 찾았다. 서랍을 열었다. 안경이 없었다. 어디 뒀더라. 가방을 뒤졌다. 안경집이 나왔다. 안경을 꺼내 썼다. 시야가 선명해졌다. 첫 장을 펼쳤다. 부동산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글씨가 작았다. 눈을 가까이 가져갔다. 발급일 2010년 3월 15일. 14년 전이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남편은 2010년 12월에 돌아가셨다. 그해 봄에 발급받은 서류였다. 수미는 다음 장을 넘겼다. 토지 대장. 소재지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산 47-3번지. 지목이며 면적 1200평 3966제곱미터. 소유자 성명 이수미. 주민등록번호까지 적혀 있었다. 본인 번호였다. 수미의 손이 떨렸다. 이게 내 이름으로 돼 있잖아. 다시 읽었다. 소유자 이수미. 틀림없었다. 수미는 남편 얼굴이 떠올랐다. 돌아가시기 전 며칠 침대에 누워 계셨다. 힘들어 하셨다. 말씀이 어눌하셨다. 여보, 캐리어 밑에 봉투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지만 수미는 무슨 말인지 몰랐다. 괜찮아요. 쉬세요. 그렇게 대답했다. 남편은 더 말하지 못했다. 사흘 후 돌아가셨다. 이제야 이해가 됐다. 남편이 말하려던 게 이거였구나. 수미는 다음 장을 넘겼다. 손편지가 있었다. 남편 필체였다. 떨리는 글씨. 볼펜으로 쓴 글씨. 종이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다. 수미는 천천히 읽었다. 여보, 이 땅은 당신 명의로 해뒀소. 내가 먼저 가면 이걸 보시오. 팔지 말고 가지고 계시오. 언젠가 값어치가 있을 것이오. 우진이한테는 말하지 마시오. 며느리가 탐낼 것이오. 이건 당신 노후 자금이오. 나 없어도 잘 사시오. 미안하오. 사랑하오. 마이너스 2010년 3월 남편 이성호가. 수미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다. 눈물이 터졌다. 참을 수 없었다. 소리내어 울었다. 여보, 당신이 이렇게까지 나를 위해 14년 전. 남편은 알고 있었다. 자신이 오래 못 산다는 것을. 수미를 혼자 남겨둘 것을. 그래서 준비했던 것이다. 조용히 아무 말 없이 수미는 편지를 다시 펼쳤다. 글씨를 손으로 쓰다듬었다. 남편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다. 수미는 눈물을 닦았다. 다음 장을 봤다. 지적도였다. 땅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었다. 빨간 선으로 테두리가 그려져 있었다. 명암리. 어디지? 수미는 기억이 나지 않았다. 남편 고향이 아산이었다. 어렸을 때 살던 곳. 그 근처인 것 같았다. 수미는 핸드폰을 꺼냈다. 인터넷을 켰다. 손이 떨려 오타가 났다. 다시 쳤다. 포털 사이트 검색창.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개발. 엔터를 쳤다. 검색 결과가 나왔다. 뉴스 기사가 많았다. 첫 번째 기사를 클릭했다. 아산 탕정 테크노밸리 3차 개발 확정 2025년 착공 예정. 날짜 2024년 8월 20일. 한 달 반 전 기사였다. 수미는 기사를 읽었다. 충남 아산시 탕정면 일대 1,500만 제곱미터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삼성전자 협력사 입주 예정. 인근 땅값 급등 예상.
보상 협의 진행 중. 수미는 숨을 멈췄다. 반도체 클러스터, 삼성전자, 땅값 급등. 수미는 다시 검색했다. 아산탕정 땅값 시세. 부동산 정보 사이트가 나왔다. 클릭했다. 최근 거래 시세표가 나왔다. 명암리. 2024년 9월. 평당 550만 원. 수미는 계산기를 켰다. 손이 떨렸다. 숫자를 눌렀다. 1200 곱하기 550만. 결과가 나왔다. 66억. 수미는 숨이 멎었다. 66억? 다시 확인했다. 1200평 550만 원 66억 원. 틀림없었다. 수미는 침대에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66억. 평생 상상도 못한 돈. 수미는 봉투를 다시 봤다. 서류를 한 장씩 넘겼다. 전부 본인 명의였다. 이수미. 본인 주민번호. 남편이 14년 전에 준비한 것. 수미를 위해. 혼자 남을 수미를 위해. 여보, 고마워. 정말 고마워. 수미는 남편 사진을 가방에서 꺼냈다. 작은 사진. 지갑에 넣고 다니던 것.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었다. 당신 덕분에 나 아직 끝난 사람 아니구나. 나도 가진 게 있구나. 수미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다. 조심스럽게 캐리어 밑바닥에 넣었다. 옷으로 덮었다. 아무도 모르게. 수미는 창밖을 봤다. 하늘이 맑아지고 있었다. 아침 구름이 걷혔다. 햇살이 비쳤다. 따뜻했다. 수미는 미소 지었다. 14년 만에 찾은 선물. 남편이 남긴 마지막 사랑. 이제 내 차례야. 내가 주도권을 줄 차례. 더 이상 짐이 아니야.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싸울 수 있어. 수미의 눈빛이 달라졌다. 무기력이 사라졌다. 결심이 섰다. 희망이 보였다. 10월 15일 화요일 오전 9시. 수미는 결심했다. 요양원을 나가기로. 직접 땅을 확인하러 가야 했다. 간호사실로 갔다. 외출 신청하려고요. 어디 가세요? 병원이요. 개인 병원. 치과. 보호자 동의 받으셨어요? 네,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간호사는 확인하지 않았다. 오후 5시까지 돌아오세요. 저녁 식사 시간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오전 10시. 수미는 요양원을 나섰다. 택시를 잡았다.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로 가주세요. 거기 멀어요. 1시간 반쯤 걸릴 텐데요. 괜찮아요. 택시비가 걱정됐지만 어쩔 수 없었다. 차는 고속도로를 탔다.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다. 논, 밭, 산. 가을이었다. 벼가 노랗게 익었다. 수확철이었다. 11시 30분. 탕정면에 도착했다. 택시는 명암리 입구에 섰다. 여기에요. 근처 어디 가세요? 저기 마을회관 앞에 내려주세요. 택시를 내렸다. 택시비 6만 5천 원. 비쌌다. 하지만 냈다. 마을회관 앞. 노인 몇 명이 앉아 있었다. 70대, 80대. 수미는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실례지만 산 47-3번지가 어디예요? 한 할아버지가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저기 저 길로 쭉 가면 나와. 논 지나서 산 밑이야. 수미는 걸었다. 시멘트 길. 좁았다. 차 한 대 겨우 지나갈 정도. 10분을 걸었다. 논이 나왔다. 넓었다. 벼가 황금색이었다. 아름다웠다. 논을 지나 산 밑으로 갔다. 표지판이 보였다. 산 47-3번지. 맞았다. 수미는 땅을 봤다. 1200평. 넓었다. 자풀이 무성했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냥 빈 땅.
하지만 저 멀리 크레인이 보였다. 공사 중이었다. 개발이 시작된 것 같았다. 수미는 땅 한가운데 섰다. 땅을 밟았다. 흙이 부드러웠다. 이게 내 땅이구나. 실감이 났다. 바람이 불었다. 머리카락이 날렸다. 기분이 좋았다. 살아있는 느낌. 수미는 사진을 찍었다. 핸드폰으로 여러 장 증거로 남기려고. 그리고 주변을 둘러봤다. 100m 앞에 재개발 예정 지구라는 팻말이 있었다. 정부 발표문이 붙어 있었다. 2025년 3월 착공 예정. 보상금 협의 중. 수미는 마을로 돌아왔다. 부동산 중개소가 있었다. 명암 공인중개사 사무소. 들어갔다. 40대 남자가 앉아 있었다. 어서 오세요. 저기요, 땅 좀 알아보려고요. 어디 땅이요? 산 47-3번지요. 중개인의 눈이 커졌다. 거기요? 그 땅 아직 안 팔렸어요? 제 땅이에요. 네, 정말요? 중개인이 컴퓨터를 켰다. 등기를 조회했다. 이수미님 맞으시네요. 와, 대박. 이 땅 지금 평당 600만 원 넘어요. 수미는 계산기를 꺼냈다. 1200평 600만 원 72억 원. 일주일 전보다 12억이 올랐다. 개발 들어가면 평당 800만 원은 받을 거예요. 그럼 96억이에요. 100억 가까이. 중개인이 흥분해서 말했다. 팔 생각 있으세요? 아직은요. 생각 좀 해볼게요. 제가 연락처 드릴게요. 사겠다는 사람 많아요. 건설사들이 땅 찾고 있거든요. 수미는 명함을 받았다. 중개인이 물었다. 근데 어르신, 혼자 오셨어요? 가족은요? 혼자 살아요. 조심하세요. 요즘 땅 사기 많아요. 가족한테 말씀하시고 결정하세요. 고맙습니다. 수미는 나왔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가족한테는 아직 말 안 해. 내가 먼저 정리하고 말할 거야. 오후 3시 다시 택시를 타고 요양원으로 돌아왔다. 방에 들어왔다. 캐리어를 열었다. 서류 봉투를 꺼냈다. 명함을 안에 넣었다. 다시 숨겼다. 수미는 침대에 누웠다. 피곤했지만 기분이 좋았다. 나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제부터 시작이야.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노을이 붉었다. 아름다웠다. 수미는 웃었다. 14년 만에 다시 찾은 희망. 남편이 준 마지막 선물. 이제 그걸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차례였다. 10월 22일 화요일 오후 2시. 수미는 요양원 로비에 앉아 있었다. TV를 보고 있었다. 드라마였다. 갑자기 간호사가 왔다. 어르신, 손님 오셨어요. 손님? 수미는 놀랐다. 누가 올까? 우진과 나라였다. 일주일 만이었다. 어머니, 여기 생활 괜찮으세요? 우진이 물었다. 응, 괜찮다. 거짓말이었다. 하나도 괜찮지 않았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다. 셋은 면회실로 갔다. 작은 방이었다. 테이블 하나, 의자 4개. 앉았다. 나라가 가방에서 과일 바구니를 꺼냈다. 어머님, 이거 드세요. 고마워. 수미는 받았다. 사과, 배, 포도. 하지만 혼자 다 못 먹을 것 같았다. 나라는 눈치를 보며 말을 꺼냈다. 어머님, 근데요, 혹시 그 땅 말이에요. 수미의 심장이 뛰었다. 무슨 땅? 아버님이 남기신 땅이요. 아산에 있다던데요. 우진이 끼어들었다. 등기부 떼보니까 어머니 명의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 거기 개발 들어간대요. 어떻게 알았니? 인터넷에서 봤어요. 우연히. 아산 탕정 검색하다가요. 거짓말 같았다. 누가 알려준 것 같았다. 나라가 말했다. 어머님,
그게 큰 돈이라서요. 우리 가족이니까 같이 의논해야죠. 의논? 수미는 웃었다. 뭘 의논해? 땅 처리요. 팔면 돈이 엄청날 텐데 혼자 결정하시면 안 되잖아요. 우진이 서류를 꺼냈다. 제가 알아봤는데요. 지금 팔면 70억 정도 받을 수 있대요. 세금 빼면 50억 남고요. 그 돈으로 좋은 데 모시고 나머지는 저희가 관리할게요. 관리? 네. 어머님 혼자 관리하시긴 힘드시잖아요. 나이도 있으시고. 나라가 덧붙였다.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어머님은 편히 계시기만 하시면 돼요. 수미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다. 우진의 눈엔 욕심이 보였다. 나라의 눈엔 계산이 보였다. 수미는 천천히 말했다. 그래, 의논하자. 근데 오늘은 아니고. 왜요? 생각 좀 해봐야지. 갑자기 그러면 어떡해. 근데 시간이 없어요. 개발 들어가면 보상금 협상 들어가거든요. 그 전에 팔아야 비싸게 받아요. 우진이 급하게 말했다. 수미는 고개를 저었다. 조금만 기다려. 한 달만. 한 달이요? 그럼 늦어요. 나라가 소리를 높였다. 간호사가 문을 열었다. 조용히 해주세요. 다른 어르신들 쉬세요. 나라는 입을 다물었다. 우진이 말했다. 알겠어요. 한 달 드릴게요. 근데 그때까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땅값 올라가면 다들 관심 가질 테니까. 알았어. 둘은 일어났다. 나갔다. 문이 닫혔다. 수미는 혼자 남았다. 과일 바구니를 봤다. 웃음이 났다. 결국 돈 때문에 온 거구나. 예상했던 일이었다. 하지만 직접 보니 화가 났다. 날 요양원에 보낸 건 땅 때문이었나? 그 생각이 들었다. 수미는 핸드폰을 꺼냈다. 지우에게 전화했다. 지우야, 나야. 수미야. 잘 지내? 응. 근데 부탁 하나 할게. 변호사 아는 사람 있어? 변호사? 왜? 땅 문제 좀 상담받으려고. 그래. 우리 딸 친구가 변호사야. 소개해 줄까? 고마워. 그날 밤 수미는 잠을 설쳤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땅을 팔까? 말까? 팔면 돈은 생긴다. 하지만 우진한테 주고 싶지 않았다. 날 요양원에 보낸 사람한테, 며느리한테 주고 싶지 않았다. 내 돈은 내가 쓸 거야. 내 뜻대로. 수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아침이 왔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다. 따뜻했다. 수미는 일어났다. 세수를 했다. 거울을 봤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무기력하지 않았다. 결심이 서 있었다. 이제 내 차례야. 내가 주도권을 쥘 차례. 11월 5일 화요일 오후 6시. 수미는 우진에게 전화했다. 우진아,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 있니? 네, 왜요? 밥 먹자. 그 땅 문제 정리했으니까 같이 이야기하자. 정말요? 계약했어요? 응, 다 됐어. 토요일 6시에 수원역 앞 한정식 집으로 와. 알겠습니다. 우진의 목소리가 밝아졌다. 11월 9일 토요일 오후 6시 수원역 앞 전주환 옥마을 한정식집. 수미는 미리 와서 기다렸다. 한복을 입었다. 연두색 저고리, 분홍색 치마. 추석 때 입었던 그 한복. 이번엔 당당했다. 머리도 미용실에서 했다. 화장도 했다. 립스틱, 볼터치. 거울을 봤다. 괜찮았다. 우진과 나라가 도착했다. 어머니, 여기 계셨네요. 응, 앉아. 셋은 룸으로 들어갔다. 테이블 위엔 음식이 차려져 있었다. 불고기, 갈비찜, 전, 나물, 밥, 국. 푸짐했다. 어머님, 오늘 특별한 날이에요? 나라가 물었다. 응,
특별한 날이지. 수미는 미소 지었다. 식사가 시작됐다. 우진이 물었다. 어머니, 계약은 언제 했어요? 지난주에. 어느 회사랑요? 그건 나중에 말해줄게. 금액은요? 그것도 나중에. 나라가 초조해했다. 어머님, 왜 그러세요? 저희도 알아야죠. 알려줄게. 조금만 기다려. 식사가 끝났다. 수미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갈색 봉투, A사 크기. 테이블 위에 놓았다. 여기 계약서 사본이야. 우진이 봉투를 열었다. 서류를 꺼냈다. 읽기 시작했다. 얼굴이 굳었다. 이게 뭐예요? 계약서잖아. 기부 계약서요? 나라가 서류를 빼앗아 봤다. 어머님, 이게 무슨 짓이에요? 수미는 차분하게 말했다. 땅 팔았어. 75억에. 세금 빼고 53억 남았어. 그 돈 전부 노인복지재단에 기부했어. 미쳤어요? 53억을요? 나라가 소리쳤다. 조용히 해. 여긴 식당이야. 조용히요? 53억을 날려놓고 조용히 하라고요? 우진이 말했다. 엄마, 왜 그런 짓을 하신 거예요? 가족이잖아요. 상의도 없이요. 상해? 수미는 웃었다. 너희가 날 요양원 보낼 때 상의했니? 그건 뭐? 내 인생인데. 내 맘대로 못해? 수미의 목소리가 단단했다. 이 돈은 너희 아버지가 나한테 남긴 거야. 내 이름으로. 내 땅이었어. 그러니까 내가 처리했어. 내 뜻대로. 나라는 울먹였다. 어머님, 저희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세요? 대출 이자만 한 달에 200만 원이에요. 애들 학원비만 100만 원이고요. 그 돈 있으면 다 갚을 수 있었어요. 그건 너희 문제야. 나랑 상관없어. 상관없어요? 시어머니가 그런 말을 해요? 응. 나랑 상관없어. 너희가 날 요양원 보낼 때부터 난 너희 가족 아니었어. 우진이 손을 떨었다. 엄마, 후회하실 거예요. 그 돈으로 편하게 사실 수 있었는데. 편하게? 요양원이 편해? 하루 종일 갇혀 있는 게 편해? 수미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다. 이제 나 돈으로 움직이지 않아. 내 인생은 내가 정리했으니까. 너희한테 빚진 것도 없고 줄 것도 없어. 식탁 위에 정막이 내려앉았다. 우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라는 울고 있었다. 수미는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물을 마셨다. 이제 밥 먹자. 명절도 아닌데 식은 밥은 싫잖아. 하지만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다. 수미는 혼자 밥을 먹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맛있었다. 평생 먹은 밥 중에 제일 맛있었다. 식사가 끝났다. 수미는 일어났다. 나 먼저 갈게. 계산은 했으니까 천천히 나와. 어디 가세요? 내 집. 요양원요? 아니, 내 진짜 집. 수미는 나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식당 문을 나서자 찬바람이 불었다. 하지만 춥지 않았다. 오히려 시원했다. 수미는 걸었다. 택시를 잡았다. 수원시 팔달구동으로 가주세요. 네. 차가 출발했다. 수미는 창밖을 봤다. 거리의 불빛이 아름다웠다. 자유로웠다. 2025년 3월 15일 일요일 오전 10시. 봄이었다. 경기도 여주시 외곽. 작은 전원주택. 2층 집. 마당이 있었다. 텃밭도 있었다. 대문 앞에 이수미의 집이라는 팻말이 걸려 있었다. 수미는 마당에서 화분을 옮기고 있었다. 장미, 채송화, 봉선화. 직접 심은 것들이었다. 흙을 만졌다. 부드러웠다. 따뜻했다. 살아있는 느낌이었다. 이 집은 11월에 샀다. 요양원에서 나온 다음 날. 1억 5천만 원.
기부하고 남은 돈 중 일부였다. 나머지는 은행에 저축했다. 매달 이자로 200만 원씩 나왔다. 혼자 살기엔 충분했다. 수미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이 넓었다. 소파, TV, 식탁 다 새로 샀다. 벽에는 사진이 걸려 있었다. 남편과 젊은 시절 찍은 사진, 웃고 있는 사진. 수미는 사진을 쓰다듬었다. 여보, 고마워. 덕분에 이렇게 살아. 주방으로 갔다. 냉장고를 열었다. 반찬이 가득했다. 직접 만든 것들.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김치, 된장찌개. 혼자 먹기엔 많았다. 하지만 괜찮았다. 이웃들과 나눠 먹었다. 매일 아침 한 집씩 돌며 반찬을 나눠줬다. 동네 사람들이 좋아했다. 수미 씨 손맛 최고예요. 그 말이 수미를 기쁘게 했다. 초인종이 울렸다. 딩동. 문을 열었다. 지우였다. 야, 잘 지내? 응, 너도? 둘은 거실에 앉았다. 차를 마셨다. 보이차. 수미가 직접 우린 것. 이제 외롭진 않아? 지우가 물었다. 수미는 웃으며 대답했다. 외롭긴. 이제 진짜 내 집이 생겼는데 매일 할 일이 많아. 텃밭도 가꾸고 복지관에서 봉사도 하고. 봉사? 응. 매주 화요일이랑 목요일에 복지관 가서 요리 봉사해. 독거노인들 도시락 만드는 거. 재밌어. 대단하네. 나도 같이 가도 돼? 당연하지. 내일 같이 가자. 둘은 웃었다. TV가 켜졌다. 지역 뉴스였다. 앵커가 말했다. 여주시에 거주하는 이수미 씨 73가 노인복지재단에 50억 원을 기부해 화제입니다. 이 씨는 지난해 남편이 남긴 토지를 매각해 얻은 돈을 전액 기부했습니다. 화면에 수미의 사진이 나왔다. 기부식 때 찍은 것. 수미가 웃고 있었다. 재단 이사장과 악수하는 장면. 앵커가 계속 말했다. 이 씨는 늦은 삶이 더 값지다. 나이 들어도 할 수 있는 게 많다고 말했습니다. 지우가 박수를 쳤다. 야, 너 유명인이야. 뉴스에 나오고. 창피해 죽겠어. 수미는 얼굴을 가렸다. 하지만 웃고 있었다. 오후 3시. 지우가 갔다. 수미는 혼자 남았다. 텃밭으로 갔다. 상추를 땄다. 파도 뽑았다. 바구니에 담았다. 부엌으로 가져왔다. 씻었다. 물기를 털었다. 반찬통에 담았다. 옆집 할머니 드릴 것이었다. 혼자 사는 90세 할머니. 거동이 불편했다. 수미는 매일 반찬을 갖다 드렸다. 저녁 6시. 수미는 혼자 저녁을 먹었다. 밥, 된장찌개, 김치, 상추. 간단했지만 맛있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노을이 붉었다. 아름다웠다. 수미는 창가에 섰다. 마당이 보였다. 꽃들이 피고 있었다. 봄이었다. 새로운 계절. 새로운 시작. 핸드폰이 울렸다. 문자였다. 우진이었다. 엄마, 오늘 뉴스 봤어요. 축하해요.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수미는 답장하지 않았다. 그냥 읽기만 했다. 마음이 복잡했다. 미운 마음도 있었다. 하지만 아들이었다. 언젠가 용서할 수 있을까? 아직은 모르겠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 천천히, 내 속도로. 밤 9시, 수미는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봤다. 하얀 천장, 내 집 천장. 기분이 좋았다. 옆 테이블에 남편 사진이 있었다. 수미는 사진을 들었다. 여보, 나 잘 살고 있어. 당신 덕분이야. 고마워.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었다. 수미도 웃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다. 보름달. 밝았다.
방 안을 비췄다. 수미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들어왔다. 봄바람. 따뜻했다. 꽃 냄새가 났다. 수미는 창밖을 봤다. 별이 반짝였다. 하늘이 맑았다. 그래, 결국 이 집의 진짜 주인은 나였지. 혼잣말이었다. 하지만 확신에 찼다. 수미는 손에 오래된 반찬통 하나를 들고 있었다. 20년 된 통, 노란 뚜껑, 내일 아침 이웃에게 줄 나물이 담겨 있었다. 수미는 통을 쓰다듬었다. 이젠 내 밥상은 내 손으로 차린다. 내가 원하는 사람한테 나눠준다. 미소 지었다. 달빛이 수미의 얼굴을 비췄다. 주름이 있었다. 흰 머리도 있었다. 하지만 눈빛은 빛났다. 살아있었다. 행복했다. 수미는 창문을 닫았다. 침대에 누웠다. 이불을 덮었다. 따뜻했다. 눈을 감았다. 잠이 왔다. 편안한 잠. 악몽 없는 잠. 수미는 미소 지으며 잠들었다. 내일 아침이 기대됐다. 새로운 하루. 내가 선택한 하루. 수미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